안녕하세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신가요?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바쁜 날들의 연속일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그저 그런 날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이라는 게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만나서 지내는 그런 날이고요. 또 누구에겐가는 혼자 쓸쓸히 지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생각만 하고 예쁜 옷 생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것 때문에 명절이 굉장히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턴가는 명절이 약간 의무, 책임 그런 걸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즐거움만 생각하지 않고 어느 곳에선가 누군가는 '외로운 추석을 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추석 전날 가수님이 망모라는 노래를 공개해 주셨어요. 추석 전날 '왜 망모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가수님이 혹시라도 혼자 지내시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공개해 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꽃비나 꽃구경, 뭐 친정엄마, 모란 이런 노래를 해 주셨겠죠. 그쵸? 제가 어제는 모란이라는 노래를 들어봤어요. 엄마를 닮았구나 거울 속 나의 모습이 뭐 그런 노래예요. 여자라 참지 마라 뭐 그런 노래도 그런 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라 참지 마라 어떠한 경우에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인제 그 모란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엄마도 저처럼 키가 좀 작아요. 키가 좀 작고 이런데 마음만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인제 엄마 생각이 많이 나고 어느 순간에 어른으로 보였던 엄마가 아기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늙으면 더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늙으면 어떻게 보면 내 생각밖에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생각이 커지다가 점점 내 몸도 마음도 자신이 없어지면 내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날들이 오는데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살다가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모란이라는 노래를 아주 좋아하고 자주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저는 친정엄마보다 모란을 좀 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친정엄마라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마음속에 있고 그런데 제가 인제 1년 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전에까지는 제가 인제 명절을 시댁에 가서 지내고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매번 딸들의 명절을 따로 챙겨 주셨어요. 명절에 저거 갔다 오고 저희 형제들 중에 저만 인제 추석에 참석을 못 해요. 언니도 가까이 살기 때문에 항상 추석에 참석하고 이러는데 저만 좀 멀리 갔다 오다 보니까 추석을 함께 못 지내요. 그래서 제가 오면 이제 언니랑 이렇게 해서 엄마가 다시 한 상 차려 주셨어요. 딸들의 상을 차려 준 것일 수도 있고 사위의 추석을 채워 챙겨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제 어느 날부턴가 오빠들도 나이가 들고 오빠들이 인제 장인 장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석, 설 이런 것들을 두 번씩 지내게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추석, 설은 제사를 지내는 거 조상님들을 위하는 그런 명절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내는 것은 우리들의 그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가 다시 상을 시장을 봐서 이렇게 상을 차려 주셨어요. 그래서 갖가지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도 작년 추석에는 못해 주셨죠. 추석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전에 설까지는 챙겨 주셨어요. 설이랑 보름이랑 90 넘은 엄마가 항상 저를 챙겨 주셨는데 제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쪼끔 챙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대님은 정말 철없는 그런 딸이었던 것 같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철없는 딸이었는데 엄마가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딸이 시집가서 막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하는 것보다는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엄마가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요. 제가 맨날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제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엄마 같이 가요."를 안 하고 매번 "엄마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이랬는데 엄마가 그것을 "너네는 참 좋은 세상을 산다." 이러면서 좋아해 주셨어요.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엄마에게 맨날 다녀올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인제 저는 시댁이나 친정이나 뭐 다른 집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좀 많이 개방된 것 같아요. 개방돼서
어느 날 또 인제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딸만 오면 온 식구가 다 모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톡 튀어나가서 그랬죠. "어머니 저도요 우리 집에 저만 빠졌어요. 저만 있으면 6 남매 다 만나는데 저 때문에 6 남매 못 만나요." 그랬더니 어머니 바로 수긍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어머니 제가 명절 1년 명절 2번 중에 한 번은 여기서 지내고 한 번은 친정에서 지낼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시댁도 4 남매거든요. 어머니 "아들 둘 오면 그냥 만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은 인제 한 번은 시댁에서 보내고 한 번은 친정에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명절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집에 막내 동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막내 동서가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사는 막내 동서가 이 동서는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시골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미리미리 내려가더라고요. 우리는 인제 가까마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막내가 벌써 "시골에 도착했어요." 이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막내 동서 시집살이를 하잖아요. 시어머니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어머니하고는 오케이 잘 돼 가지고 제가 명절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렇게 됐는데 같이 서울에 살면서 누구는 오는데 누구는 안 간다는 것은 좀 체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내 동서 시집살이 하느라고 시댁을 인제 계속해서 다녔어요. 그리고 동서들하고 10 살이나 차이가 나요. 10 살, 13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인제 원래 며느리들 모이면 시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제가 시어머니 얘기를 못 해요. 거기다 대고 얘기했다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저만 재신머리 없는 사람 되니까 가능하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형님 동생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그런 얘기들은 못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제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 계시고 형님 계시고 밑에 동서 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지내다 오면 돼요.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이러면서 뭐 음식 간이나 봐 주고 이러면서 지내다 오면 되는데 그래도 인제 먼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게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예전에는 예민했던 부분들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인제 저도 시어머니 될 날이 머지 않았잖아요. 저도 슬슬 시어머니가 돼 가면서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인제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했어요. 그랬을 때 어머님이 막 뭐라 그러셨거든요. "네가 좀 준비 좀 해서 가면 좋을 텐데 네가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장가를 가니까 내가 길을 못 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인제 작은 아들은 지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런데 큰 아들에 대해서는 쪼끔 늦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가면 내 부담이 적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갱년기가 지나면서 철이 들잖아요. 갱년기가 지나면서 '우리 엄마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갱년기를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사는 게 바빠서 갱년기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호사스러워서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바쁘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갱년기가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것 같은데 좀 비교적 한가하신 분들이 갱년기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주변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거 한번 지나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우울증 약하게 지나간 사람도 있고 강하게 지나간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방송에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추석 뭐 명절 전후로 이혼율이 높다 그러는데 저는 제발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해 주면 보고 배운다고요. 그쵸? 모르면 그냥 '다 이렇게 참고 사는 건가 보다.'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데 자꾸 세상이 뭔가를 자꾸 까발리다 보니까 '나만 괜히 참고 지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 뭐 이혼율이 높아지고 또 명절 정후군 뭐 이런 얘기들도 자꾸 만들어내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요즘 주변의 며느리들 보면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정엄마가 쪼끔만 잘해 주시면 정말 착한 며느리 착한 딸이 될 텐데 친정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괜히 나 때 나의 시대에 괜히 참고 살았던 게 억울해서 자꾸 딸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 나름대로 협의해서 잘 살아가게 놔두면 되는데
친정엄마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 언니네 딸이 이제 요 근처 살아요, 결혼해서. 아기를 봐 달라 그래서 제가 잠깐 갔었어요. 그래 갔더니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소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제가 솔질을 해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나름 기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다 그래요. 딸네 집에 가 가지고 뭔가 설거지 해 주고 그럼 딸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할 거 내가 할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그런데 저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집안일은 가끔씩 힘쓸 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무실에서는 힘쓸 일이 없으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남녀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도 가정 가사를 배우기 때문에 뭐 단추 떨어진 거 이런 거 정도는 저절로 스스로 다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간섭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잘 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내가 하고 싶은 말 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며느리들은 바쁘게 일하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며느리 아들 하는 행동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보지 말고 그냥 밖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 그랬거든요. 우리가 인제 와서 뭐 전 부치고 이러면 그냥 노인정에 가세요. 노인정에 가시거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안 보면 잔소리 안 하는 거니까 "나는 안 보고 잔소리 안 할란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참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억지로 참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잔소리할 일이 없으니까 '이번 추석은 반만 듣고 반만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이제 잠시 후에 남편이 지금 볼일 보러 나갔어요. 남편이 볼일 때문에 제가 인제 오늘 출발하게 됐는데 오늘 출발해서 화요일에 돌아올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밤에 추석날 밤에 돌아올지 화요일 날 돌아올지 몰라요. 근데 화요일 날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가 보면 저 밑에 인제 동서들이 10 살, 13살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그 친구들은 인제 특별히 추석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추석날 새벽에 그냥 가 버리더라고요. 미리 와서 추석 지내고 추석날 새벽에 가고 또 와서 뭐 그냥 놀려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고향 친구들이랑 골프도 한 게임하고 뭐 이런 재미로 오기 때문에 먼저 가더라고요. 그럼 또 저 혼자 있기 그러니까 물론 형님네는 늦게 가시지만 그냥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석날 오후에 출발해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석 다음 날 화요일 날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제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제가 화요일쯤에 다시 인사드리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지금도 뭐 지금 콘서트 당일날 걸리는 것보다 지금 걸리는 게 나아요. 저 근데 많이 감기 좋아진 것 같죠, 그죠? 첫 번째 의사가 준 약은 좀 별로였는데 두 번째 약 먹고 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추석 다음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